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록히드 마틴 코퍼레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군용기제조사 록히드와 마틴 마리에타가 합병하여 새로이 탄생한 대기업입니다. 주사업은 미국 정부를 위한 미사일과 전자장치, 원자력청을 위한 원자력 관련 제품 등의 설계, 개발, 제작이었습니다. 1995년 항공우주산업업체인 록히드와 합병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군용기, 미사일, 인공위성, 우주선 발사장치 등을 생산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우주산업체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임직원은 11만 4천명 규모의 회사이며 본사는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습니다. 미스터 제임스 테이클레이며 연봉은 733만 달러, 하나로 81억입니다. 81억을 받는 CEO답게 건치를 자랑하는 이빨 미남이네요. 본사 건물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항공사진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국방 관련 기업이다 보니 항공사진이 구글맵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본사 위치는 이곳에 있습니다. 직원 수는 11만 4천명으로 상당히 큰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품목은 항공, 헬기, 레이더 등이며 산업군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입니다. 주요 품목별 비중을 보면 항공 부분이 가장 높은 40%이고 헬기 및 레이더 시스템, 우주항공, 미사일 및 발사체 순입니다. 주요 매출국은 75%의 매출이 미국이며 유럽, 아시아, 중동 순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 이후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률은 21년에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보아도 매출과 이익 성장에 맞춰서 꾸준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주가가 2019년 연말 고가 부분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경우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3분기에만 매출과 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670억 달러, 하나 73조 원, 영업이익은 91억 달러, 하나 10조 원으로 인당 매출액은 58만 달러, 하나 64억, 영업이익은 8만 달러, 하나 8억 원입니다. 아무래도 직원 수가 많다 보니 인당 매출과 이익은 생각보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점수를 매겨보면 매출 성장률은 연간 기준 성장하였으므로 3점을 주겠습니다. 영업이익도 연간 기준 상승하였으므로 7점을 주겠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도 매출 성장도 좋았고 영업이익도 좋았으므로 7점을 주겠습니다. 인당 매출 및 영업이익은 직원 수가 많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2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록히드 마틴과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항공 방위 산업군에서 총 6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록히드 마틴, 더 보잉 컴퍼니, 레이테온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 노스롭 그루먼 코퍼레이션, 제너럴 다이나믹 코퍼레이션,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과 ROE입니다. 쉽게 구분이 되도록 주요 자료만 요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의 멀티플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경우 시가총액이 1214억 달러이고 영업이익은 78억 달러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멀티플은 15배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경쟁사들의 멀티플을 계산해보니 제네럴 다이나믹 코퍼레이션이 15배, L3 해리스 테크놀로지가 18배로 비슷하고 레이테온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은 21배로 약간 고평가이고 노스롭 그루먼은 9배로 저평가로 보입니다. 보잉사의 경우 영업이익이 적자 중이므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은 록히드 마틴이 가장 높고 영업이익도 록히드 마틴이 가장 높지만 시가총액은 레이테온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이 가장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록히드 마틴, 레이테온, 보잉 순이고 주당 매출은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제네럴 다이나믹 순이고 EPS는 노스롭 그루먼, 록히드 마틴, 제네럴 다이나믹 순이고 순이익은 노스롭 그루먼, 록히드 마틴, 레이테온 테크놀로지 순입니다. 총이익은 레이테온 테크놀로지,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순이고 에비타는 레이테온 테크놀로지,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순입니다. 영업이익은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레이테온 테크놀로지 순이고 ROE는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제네럴 다이나믹 순입니다.
해당 결과에서 록히드 마틴은 모든 부분에서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에는 노스롭 그루먼 코퍼레이션과 레이테온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적자주기인 더 보잉 컴퍼니와 L3 해리스 테크놀로지는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ROE 같은 경우는 트렌드 확인도 중요합니다. 록히드 마틴의 ROE의 경우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으며 이번에 일시적으로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갖고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시총은 비싼 편이므로 6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도 우수하고 주당 매출도 우수하고 EPS도 우수하며 순이익도 좋습니다. 총이익도 좋고 에비타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으며 ROE도 이번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우주방위 산업군 전체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커질수록 시가총액이 커지는 매우 이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수한 매출과 이익을 보여주었던 록히드 마틴과 레이테온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은 해당 포지션에 맞는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노스롭 그루먼 코퍼레이션이 매출은 작지만 영업이익 규모는 두 회사 못지않은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총액도 비교적 저평가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기술력이 있는 제품을 고가에 팔아서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 좋지 않을까 유추해봅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전체적으로 방위산업군 섹터는 큰 상승이 없었습니다. 1년 기준 상승률을 보면 보잉사를 제외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이 비슷하며 노스롭 그루먼 코퍼레이션, 제네럴 다이나믹 코퍼레이션, 레이테온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 순으로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시 록히드 마틴으로 돌아와서 주가는 2019년 연말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의 2019년 대비 매출과 이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매출은 59억 8억 달러이고 21년 매출은 670억 달러로 12% 상승하였고 영업이익은 85억 달러, 2021년 91억 달러로 7% 상승하였고 순이익은 19년 62억 달러, 21년 63억 달러로 1.5% 상승하였습니다. 매출과 이익만 보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비싸다고만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2021년 10월 26일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뉴스를 검색해보니 록히드 마틴의 3분기 매출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의 하락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공급망 문제도 있었습니다.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는 전고점은 466달러이고 단기 지지는 421달러이고 중기 지지 라인은 382달러입니다.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382달러 라인까지 내려오면 안 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명의 애널리스트들 중에 7명이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8명이 보유,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매수 의견보다 보유 의견이 많다는 건 지금 구간의 주가가 비싸다는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457달러로 이미 터치했으며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521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보면 22년 1월에는 매수가 있었으며 주가가 급등한 3월에는 매도만 있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 내부자 거래 내역을 보니 2022년 2월 25일 이후로는 직원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니 전혀 이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당 결과로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차트는 전고점 부분이므로 6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도 보유 의견이 많으므로 3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매수는 없고 매도만 있으므로 0점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분기 배당을 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28일 배당일이었으며 배당 금액은 2.8달러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분기 배당이고 분기당 2.8달러입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주가는 445달러이며 1,100원 환율 기준으로 주당 원화 가격은 490만 578원입니다. 1,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매수 가능한 주식수는 20주이고 20주에 대한 분기 배당 금액은 56달러, 연간 배당 금액은 119.6달러입니다. 이를 하나로 계산하면 1,000만원 투자 시 1년에 24만원, 1억 투자 시 240만원, 10억 투자 시 2,400만원입니다. 빠른 은퇴를 위해서는 40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며 뭔가 아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킹알파를 통해 최신 뉴스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은 국방부에 계획된 7,730억 달러 예산에서 가장 큰 승자처럼 보입니다. 이 뉴스는 록히드 마틴에게 호재로 보입니다. 캐나다 전투기 우선 협상 대상자로 록히드 마틴 F-35 선정, 이것도 호재로 보입니다. 록히드 마틴 랠리가 계속되면서 방위주 1위, 타겟 프라이스는 435달러로 인상이라는 뉴스도 있으며 목표 주가는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 자료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을 볼 것입니다. 먼저 2022년 2월 발표한 자료에서 21년 전체 성과에 대해서 보면
670억 달러의 매출 달성, 74억 달러의 영업이익 달성 및 주당 순이익 22.76달러 달성, 92억 달러의 현금 창출, R&D 및 자본 지출에 30억 달러 재투자, 41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포함해서 70억 달러를 주주 환원을 위해 썼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은 20년 대비 3% 성장하였으며 도전적인 환경에서 견고한 성과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성장성이 제한된 시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22년 전망을 보겠습니다. 매출 전망은 660억 달러, 영업이익은 71억 달러로 21년 대비 낮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금 창출 부분도 21년보다 적은 84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아무래도 호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M&A, 개발, 투자 관련 소식은 없었으며 현금 보유를 보면 2020년 대비 증가는 했지만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필살기 점수는 1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및 주요 뉴스는 호재 뉴스가 더 많았으므로 4점을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록히드 마틴의 총점은 80점입니다. 단기적인 장점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입니다. 또 매출과 이익이 19년 대비 좋지만 주가 이치가 비슷하므로 아직 고점을 논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장점으로는 이번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세계 각국이 국방 예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프랑스나 유럽의 전투기나 장비보다는 미국의 전투기와 장비를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군의 주둔 여부가 중요하다는 걸 각국이 알게 되었습니다. 미군의 주둔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전투기와 장비를 보유해야 미군이 왔을 때 바로 적응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종료 시점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단점으로는 성장성의 부재입니다. 회사의 전망도 21년 대비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도 제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5조의 시총도 이익 대비해서는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결론은 록히드 마틴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반영된 미국 1위의 항공 방위산업 업체입니다. 하지만 3년간 퍼 추이를 보면 19년에 15.67, 20년에 15.12였지만 21년에 19.83으로 20년 대비 30% 올라간 것은 선뜻 매수하기에는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추가 성장성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방위산업군 내에서 대안으로 노스롭 그루먼 코퍼레이션이 괜찮아 보이며 다음번 영상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